중국 어선에 올라탄 해경이 선체의 벽을 잡아당기니 숨겨졌던 문이 나타납니다. 비밀어창 문 강제로 문 연 장면 촬영 실시하겠습니다. 문 뒤 비밀 창고에는 물고기가 담긴 상자가 가득합니다. 지난 1월 중국 어선의 신종 비밀어창 적발 당시 영상입니다. 합판 따위로 창고를 가렸던 예전과 달리 아예 선체를 개조한 어선을 처음으로 단속한 차례인데 수법이 교묘한 만큼 해경이 첩보 입수 후 단속에 성공하기까지 1년 넘게 걸렸습니다. 티가 안 나도록 그렇게 숨겨버리면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첫 첩보 입수해서부터 납포하기까지 15개월이 걸렸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비밀어창까지 만드는 이유는 어획량을 속여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정해진 한도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양국은 지난 2000년부터 어업 협정을 맺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수와 어획량을 매년 정해왔는데 업종별로 할당된 양을 넘기면 철수해야 합니다. 한국 해경의 비밀어창 단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어선들은 적발을 막기 위해 비밀어창의 위치와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은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이 단독 입수한 중국 현지 조선소 영상에서도 이 같은 실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어기인 지난 7월 중국 저장성 올령 지역의 해상 조선소에 있는 어선 가운데 한 척에 오르니 창고 바닥에 또 다른 출입구가 보입니다. 기름 탱크로 이어진 문으로 그 안에 기름 대신 물고기를 채우는 신종 수법입니다. 비밀 공간에 리모컨이 있어야만 열 수 있는 유압식 전동문을 설치해 단속을 피하기도 하고 기존 어창에도 얼음이 가득 찬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물고기를 채울 수 있게 비밀 통로를 뚫어놨습니다. 비밀어창이 전문 업체를 통해 조직적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정황인데 해경 역시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전문 개소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가 여러 존재하고 조선소도 몇 개 있는 걸로. 비밀 어창을 이용해 어획량을 속이는 중국 어선으로 우리 어업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관계 당국의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중국 어선의 창고 안, 나무로 된 벽에 틈새를 잡고 당겼더니 또 다른 창고가 드러납니다. 조합으로 돼 있어서 반만 열리는 상황. 비밀어창 내부 어획물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속 영상. 좁은 통로를 지나니 천장에 냉동장치까지 달린 커다란 창고, 비밀어창이 나옵니다. 모두 배의 기름 탱크를 어획물 창고로 만든 겁니다. 해경은 중국 어선들이 과거 나무 판자 등으로 간이 창고를 만들던 수준에서 최근에는 아예 선체를 개조하는 방식으로 진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어선에 올라와 있는데요. 보통 정상적인 어창 근처에 이렇게 기름 탱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국 어선은 이 기름 탱크가 들어갈 공간에 비밀 어창을 만들어 몰래 물고기를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존의 어획물 창고와 기름 탱크 사이에 숨겨진 통로를 만든 뒤 탱크 일부를 창고로 개조해 어획물을 숨겨놓는 방식입니다. YTN은 취재 과정에서 중국 비밀어창 제작업체의 설명이 담긴 현지 촬영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탱크 입구 근처에 기름이 담긴 통을 설치하고 해경이 탱크를 열어보려 하면 새어나오게 해 마치 탱크 안에 기름이 가득 찬 것처럼 꾸밀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제작 수법에 단속도 어려운 상황. 더 큰 문제는 비밀어창으로 인한 우리 어업 피해를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해경은 그동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비밀어창을 설치한 중국 어선들이 평균적으로 20톤 정도의 어획물을 숨길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중 어업 협정에 따라 올해 들어 10월까지 우리 바다에서 조업한 중국 어선의 수는 901척. 아직 정확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20톤 규모의 비밀어창을 설치한 상황을 가정해봤습니다. 이 경우 최대 9,000톤까지 물고기를 더 실을 수 있다는 계산인데 올해 중국 어선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잡을 수 있는 총량의 16%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중국 어선의 비밀어창 설치가 늘수록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지만 아직은 단발성 단속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비밀어창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제주 서귀포 마라도 남동쪽 해상. 멈춰있는 중국 어선에 우리 해경 보트가 접근합니다. 지난 1월 신종 비밀어창을 처음 적발했을 당시 영상입니다. 그런데 어선 한 척이 단속된 직후 허가를 받고 조업 중이던 100여 척의 다른 중국 어선들이 일제히 전속력으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선박이 단속되더라도 조업을 이어가던 이전과는 다른 모습인데 이들은 이후 무전을 통해 해경이 비밀어창을 알게 돼 돈을 못 벌게 됐다며 적발된 어민을 비난하고 어떤 부분을 더 개조할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속을 피한 다른 어선들도 비밀어창을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YTN이 확보한 지난 7월 중국 저장성에서 열린 어민 교육 행사 영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 정부 관리는 비밀어창 적발 사례를 언급하며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까지 언급할 정도로 비밀어창이 이미 널리 퍼진 것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해경은 중국 어선의 조업 일지 속 어획량이 우리 어민들에 비해 적을 때가 많다는 점도 주목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조업하는 우리 어선들보다 대형화된 중국 어선이 훨씬 적은 어획량을 보고하는 경우를 의심하는 겁니다. 5톤도 작고 또 못 잡을 때는 2톤도 작고. 통보하는 그 어획량이 항상 엄청 낮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루에 50kg 잡을 때도 있고 60kg 잡았을 때도 있고. 그래서 올라가서 왜 이렇게 적냐? 그럼 적당하지 않냐? 전문가들은 중국 어선들이 포획 금지 어종 등을 포함해 할당량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비밀어창에 어획물을 숨기고 실제보다 적은 양을 잡은 것처럼 기록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들어와가지고 제한된 그 허가만큼만 해서는 수익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만큼 충분히 올리기 힘드니까. 우리 바다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 상당수에 비밀어창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 정부 차원의 조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잡은 물고기를 숨겨 어획량을 속이기 위한 중국 어선의 비밀어창을 보는 우리 어민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도둑고기 잡는 거지. 자기네 허가받은 물량보다. 하지만 첩보 입수부터 첫 단속까지 무려 15개월이 걸리는 등 적발이 어렵다는 게 해경의 설명입니다. 상당수 중국 어선이 비밀어창을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계속 발견되지만 최근 5년 동안 중국 어선의 비밀어창을 적발한 경우는 16건에 불과합니다. 몇 명이 올라가서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대형선들인데. 비밀어창이 있는 중국 어선을 적발하더라도 대처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담보금 수준이 높지 않고 별다른 처벌 수단도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밀어창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내부에 어획물이 있을 때만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 정도로 처벌이 가능한데 일종의 벌금인 담보금은 보통 4천만 원 수준입니다. 무허가 조업이나 금지 예역 조업은 3억 원 이하 벌금, 허가받지 않은 다른 배에 어획물을 옮겨 싣는 경우 2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데 비하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입니다. 설령 잡히고 담보금을 내더라도 그건 껌값 정도니 그냥 던지고 그냥 조업을 하겠다는. 비밀어창 자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무시 전략을 써온 것으로 보입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 9월 한중 어업 공동위원회 준비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비밀어창 처벌 규정을 신설하자고 제안했고 중국 측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2달 뒤 열린 본회담에서 중국 측은 관련 내용을 들은 적 없다거나 검토하지 못했다는 등의 입장을 밝혀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중국 측이 내부적으로는 비밀어창 단속주의보를 내린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한국에서 조업을 희망하는 중국 어민들의 단체 대화방 사진입니다. 준비회담 보름쯤 뒤 한국 측이 비밀어창에 큰 관심을 보여 중점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 출항 전에 미리 준비하라는 등의 당부글이 올라왔습니다. 현지 어민협회 관계자가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측이 우리의 처벌 강화 요구는 무시한 채 자국 어민들에게는 조심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중국 측에 단속 사례를 모아 전달하는 등 비밀어창 처벌 규정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과 뒤섞여 물고기를 잡는 우리 어민들은 중국 측의 무분별한 조업으로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좋은 자리는 그 사람한테 다 뺏긴다 보면 돼. 중국 배들은. 우리나라 안에도 그래요. 손해액이 한 3천만 원. 지금 이제 부사진 거는 다 가해버리고 어장 만드는 데 하루 정도 걸려요. 하루에. 어업 협정을 맺은 한중 양국은 매년 서로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같은 양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합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싹쓸이 어업 등으로 중국 해역의 물고기가 줄면서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넘어오는 중국 어선이 중국 측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보다 훨씬 많은 상황. 지난 23년 동안 우리 측 수역에서 중국 어선이 잡은 물고기 양은 우리가 중국 측 수역에서 잡은 양의 13배 수준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 비밀어창 같은 적발이 어려운 꼼수까지 등장하며 어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는 이제 고기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나라 고기가 어장에 지금 이 항폐화되고 있어. 몇 년 안 가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저기 아마 씨가 말라버릴 것 같아요. 특히 비밀어창은 우리 바다의 자원 고갈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됩니다. 지난 1월 해경이 중국 어선을 단속했을 당시 정상적인 어창에는 어획 가능한 크기의 물고기가 700kg 정도 있었는데 이 어선의 비밀어창에는 잡아서는 안 되는 어린 물고기를 포함해 정상 어창에 보관된 양의 4배에 달하는 2.8톤의 어획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싹 쓸고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 어구들이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뒷날은 어획량이 3분의 1로 확 감소가 돼요. 정확한 실태 파악, 단속과 처벌 강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무인기를 동원해서 그 다음에 함정을 파견하는 형태, 좀 관리 감독의 효율화 방안도 좀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 비밀어창은 밀입국이나 밀수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만큼 정부 차원의 관심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